저걸 먼저 좀 여쭤볼게요. 인천 지역에서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으면 이제 예배나 특히 뭐 성경 소모임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? 아니요, 집합 금지가 아니라 네. 집합 제한입니다. 제한이에요. 제한이기 때문에 다르군요.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. 네. 만약에 그걸 어길 경우에는 이제 집합 금지도 가능하고 고발, 뭐 구상권 청구 등 이렇게 지금 인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. 네.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어제 3시부터 물류창고 콜센터, 특히 장례식 결혼식장에 대해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네. 야 그럼 이제 경기도 안에서는 안양이나 과천에서 결혼식장 못 가는 거야?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.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네. 1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행위 자체,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네. 그래도 이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다 하객으로 가기에는 조금 네. 더 꺼려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.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했어요.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공공의 또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안전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더라도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저희가 예배하려면 오시는 분들 어디에 앉았는지 뭐 성당 미사도 마찬가지고요. 그분들 연락처 앞에 그다음에 저 뭡니까? 저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는 못 들어오고 네. 결혼식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? 네, 결혼식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다 지켜야 한다고 연락처 하는 다 것이고요. 적어야 되고. 그렇죠. 네. 알겠습니다. 신규 확진자는 38명 나왔고요. 36명이 그중에 지역이고 다 네. 수도권에서 나왔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지금 그때 쿠팡 그 물류센터에서 79명까지 나왔었죠. 네. 그러다가 27명으로 떨어졌다가 어제 35명, 오늘 다시 38명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. 이 네. 38명 중에 36명이 지역 감염인데 36명 전부가 경기, 서울, 인천,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. 그중에 이제 쿠팡 말씀하신 물류센터 내 집단 감염은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어렵게 잡았더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부터는 교회, 그것도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또 잘 준비돼서 하다 보니까 교회 소모임 때문입니다. 그래픽 보면서 교회의 소모임발 감염 많습니다.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인천 경기 개척교회 모임, 저게 사나흘간 열렸는데 그분들이 지금 2차 감염까지 해서 45명까지 늘었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그 모임에서 최소 네. 지금 103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요. 이 중에서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개척교회 모임입니다. 그러니까 공간도 굉장히 협소한 곳에 마스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만 해도 22명이 지금 확진자가 추가가 돼서 총 45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아마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. 쿠팡이나 이태원과 다르게 교회 소모임은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요. 그죠? 실제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있었고 네. 사망자가 나오거나 그리고 중상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상황이 심각한 네. 분들은. 근데 지금 이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해서는 벌써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가족 단위로 교회를 가기도 하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네. 뭐 성경 공부 모임도 마찬가지로 아주 독실한 분들이 많이 가시죠. 예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진자의 나이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족 감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방역 당국의 이 교회 소모임과 관련돼서 방역 당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2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인천의 개척교회 소모임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송, 기도 등을 한 결과 73%에 달하는 참석자가 감염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특히 확진된 환자 24명 중 71% 17명이 최초에는 무증상이어서 증상만으로 이 구성원들이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. 반면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는 이러한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. 대형교회의 예배 등에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, 찬송가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결과 감염 확산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방역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생활방역수칙의 준수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. 아, 저 모임은 많이 생기겠다 하는 모임을 딱 보면 환기 잘 안 되고 밀폐된 공간에 밀접하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는. 네. 예배만 해도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시고 성당은 요즘 성가도 부르지 않거든요. 네. 근데 기도문도 잘 못 외우게 한다고요. 미사 시간에 비말이 튈까 봐. 근데 지금 그런 게 오히려 소모임은 정작 그런 게 안 지켜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은 네.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고 가정을 해보죠. 그럼 교회에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하고 네. 신도들 간의 거리도 좀 떨어뜨려 놓고 마스크도 다 한 상태에서 예배를 보면 네. 그나마 확진자 한 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소모임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여긴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분들 뭐 카페에서 모일 수도 있고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집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좁은 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네.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긴장이 늦춰져서 마스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모임의 경우에는 가급적 자제해 주십시오. 이렇게 방역 당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건 행정명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. 네. 자, 내일 우리가 이제 순차 등교하고 있는데 네. 고1, 중2, 초 3, 4학년이 새로 등교를 해요. 네, 이제 내일 네. 세 번째 순차 등교인데요. 3월도 아니고 6월인데 첫 등교하네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생은 다 등교하게 되고요. 네. 중학생, 초등학생은 이제 3분의 2가 등교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전체 한 77%가 이제 등교 예정인데요. 물론 뭐 이 중에서는 지금 등교를 시작했지만 잠시 중단된 학교도 있고 뭐 이런 것이면 이 수치보다는 좀 적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수 학생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들께서 왜냐하면 등교한 학생들 중에서 확진자도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. 네. 다행히 그 확진자들 때문에 뭐 집단 감염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요. 뭐 쿠팡이나 교회 소모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학교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네, 있죠.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네. 이제 또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.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통제 가능하다. 네.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해도 전부 다 예전처럼 등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등교 인원을 조정해서 이제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. 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임방글 변호사,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. 사사건건 내일 권성동, 정청래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